저는 남편을 기다리며 중환자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해야 하잖아요. 돈이 너무 필요해요, 제발. 남편은 지금 저 문 너머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료비가 상당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엄마, 들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본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훈이의 눈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익숙한 기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세요. 저는 지훈이를 뒤로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뜬 채 눈만 천천히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 체념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버티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멈춘 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관 앞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쯤 찍은 사진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때 이제 다 끝났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으며 사업은 빚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이번만이라는 말을 믿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굶을까봐, 지훈이가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지훈이가 저를 원망할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움직였고 그 두려움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훈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카드값 밀렸어. 180만 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들어요. 지훈이는 제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시고 탁자 위에 고지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급한 거니까 이번 주까지만요. 알았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탁자 위에 빨간 고지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양말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03년 5월, 지훈이 사업 자금 300만 원. 날짜와 금액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년치가 빼곡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끊어줘. 제발. 우리 둘 다 죽는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남편의 수첩을 펼쳐놓고 날짜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8년 6월. 지훈이 첫 사업 자금 200만 원. 그해 여름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지훈이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2년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학교는 내 길이 아니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등록금이 얼만데 2년 만에 때려치우는 거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나만 몰라요. 나 정말 못하겠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애가 저렇게 우는데. 이 새끼가 운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여보. 남편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나 친구랑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려고요. 요즘 대박 나는 거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얼마 필요한데? 200만 원이요. 딱 그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였습니다. 여보, 애가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남편이 신문을 탁 접어버렸습니다. 실패하면 실패 안 해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남편이 지훈이를 쏘아봤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알았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 알았어? 네, 고마워요, 아빠. 저는 그날 적금을 깼습니다. 200만 원을 지훈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엔 해낼 거라고. 석 달 후. 엄마, 쇼핑몰이 문 닫았어요. 뭐? 왜? 친구가 돈 들고 사라졌어요. 남은 건 재고랑 빚뿐이에요. 지훈이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문 앞에 밥을 놓고 애원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밥이라도 먹어. 응.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왜 이래요?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니야. 다음엔 잘 될 거야. 근데 아빠는 화낼 거예요. 아빠한테는 엄마가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여보, 그래도 애가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이라고 다 봐주면 그 새끼는 평생 처음만 하면서 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감싸면 그 애는 절대 못 서요. 평생 당신 품에서 못 나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반복됐습니다.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배달 대행업. 이번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저는 매번 통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사장이 날 싫어했어요. 엄마, 고객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엄마, 운이 안 좋았어요. 변명만 달랐습니다.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실패, 빚, 그리고 제 통장.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녹아내리는 걸.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텅 비어 있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서 그래.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남편과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18년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제주도나 한번 다녀올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훈이도 좀 안정될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2020년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38이 되어서야 처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짧게 인사만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빠가 원래 좀 과묵하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묵한 게 아니라 지쳐 있다는 걸. 석 달 후 지훈이가 다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나 민지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준비는 됐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또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식장이랑 신혼집 보증금 해서 2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민지가 기다려줬어요. 이제 결혼 안 하면 민지가 떠날 것 같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지훈이를 봤습니다. 2천만 원은 무리야. 아빠, 나 이번엔 진짜가 몇 번째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린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떠나면 이 아이는 또 무너질 거야.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편 몰래 지훈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줄게. 근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살게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지훈이는 돈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이제 이 아이도 정말 달라지겠지. 하지만 달라진 건 지훈이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그게 지훈이 줬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탁 하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했어? 여보, 미안해요. 근데 애가 결혼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준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지훈이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제 정말 끝이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가 잘 살면 괜찮아. 그해 가을, 지훈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나아지겠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나한테 손대지 마.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남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비명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와. 1시간 후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괜찮을 거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빚이 좀 생겼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 부모님이 혼수 준비하면서 저도 뭐라도 보태야 할 것 같아서 카드를 좀 썼는데 지금 남편은 저 문 너머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또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하는데 통장에는 남편의 치료비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아빠 치료비도 필요하고.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거 안 갚으면 연체가 돼요.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미안해. 이번엔 정말 안 돼. 지훈이는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안 된다고 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은 아빠가 위급해. 우선순위를 생각해야지. 나도 급한 거예요. 엄마, 민지한테 알려지면 결혼 파토 날 수도 있어요. 그럼 파토 나면 되지.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만요. 정말 이번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아, 너 22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번만이라고 했니? 지훈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매번 이번만이라고 했어.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 40이야, 지훈아. 40.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적어둔 거야. 내가 받아간 돈 내역.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다 세어봤어. 20년 동안 너한테 준 돈이 1억 2천만 원이야. 지훈이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봐. 지훈이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끊어줘. 제발. 지훈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요. 뭘 몰랐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이잖아. 내 아버지는 지금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 너 때문에. 저 때문이라니요? 아빠는 원래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 심장이 망가진 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내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돈 달라고 올 때마다 아버지는 조금씩 죽어갔어.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요. 그래. 나는 내 편이었어.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저는 수첩을 지훈이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던 거야. 사랑이었다면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너를 40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더 이상 안 도와줘. 지훈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가 찾아. 40살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온 거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안 한 거지. 너는 항상 쉬운 길만 찾았어. 엄마한테 오는 게 제일 쉬우니까. 엄마, 이제 그만해. 나는 내 아버지를 돌봐야 해. 넌 돌아가. 저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만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번만은 없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37분.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유가족분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질렀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어. 방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저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구석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문객은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왜 저러고 있어? 상주가 저래도 되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괜찮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식욕이 없어. 지훈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정말 최악의 자식이었어요. 저는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 아버지는 지금 저 관 속에 누워 있어. 용서가 무슨 소용이야? 넌 이제 내 길을 가.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지훈이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야. 이제 너와 나는 남이야.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그럼 죽든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넌 내 아버지를 죽였어. 병이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죽인 거야. 지훈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스트레스가 심장을 망가뜨렸어.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 넌 매번 실패했고, 매번 거짓말했고, 매번 돈을 가져갔어. 그때마다 내 아버지는 조금씩 무너졌어. 그리고 결국 죽었어. 지훈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았지. 너는 내 걱정만 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했어.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내일 발인이야. 그날까지만 상주 노릇해. 그 이후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둘째 날, 낯선 여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지훈이의 약혼녀. 민지는 절을 하고 지훈이를 찾아 구석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울고 있었고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 후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지훈이 오빠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일 시작한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도박이요. 온라인 도박.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돈도 제가 빌려준 돈도 다 도박에 쓴 거래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오빠한테 더 이상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오빠를 몇 달 지켜봤는데 오빠는 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계속 받쳐주시면 오빠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 도와줄 거예요. 정말요? 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게 오빠를 위한 거예요. 오빠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그때서야 일어서려고 할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이가 또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민지한테 차였어요. 알아. 민지가 나한테 말했어. 내가 도박한다고. 지훈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이 필요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도박 빚이 있어요. 500만 원.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요.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관이 저기 놓여 있는데 지금 또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버지 관 앞에서도 돈 타령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데. 엄마. 입 다물어. 저는 지훈이를 밀쳤습니다. 넌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잃으니까. 변명하지 마. 다른 식장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터 남이야. 엄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아니, 내가 알아서 나가.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집에. 난 여기 있기 싫어. 그럼 저는요? 내가 알아서 해. 상주는 내가 해. 아버지 모시는 것도 내가 해. 지훈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리퍼를 보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던 소파, 남편이 보던 신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남편의 베개에서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새벽 5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지훈이는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줘요. 나 갈 데가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돈도 없어요. 제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지훈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일어서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 쉼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이지훈 씨 어머니 되시나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훈 씨가 지금 저희 쉼터에 계십니다. 쉼터요? 네. 노숙인 보호시설입니다. 지훈 씨가 일주일 전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벽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께 연락드린 이유는 지훈 씨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증인이 필요해서요. 재활 프로그램이요? 네. 도박 중독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과정인데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도 받고 직업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보증을 서야 하나요? 어머니가 보호자시니까요. 저는 이제 그 아이 보호자 아닙니다. 연락도 끊었어요. 그렇다 해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보호자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증을 서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비용도 무료고요. 그럼 그 아이가 중간에 나가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어머니한테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주세요. 저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이번엔 꼭 완주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그 아이는 항상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남자가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쉼터에 있다니. 노숙인 보호시설. 제 아들이 그런 곳에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길거리에서 자지는 않는구나. 밥은 먹고 있구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집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지훈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에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평생 엄마 아빠한테 짐이었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엄마, 나 지금 재활센터에 있어요. 도박 중독 치료받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도박 생각만 났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도박에 빠진 건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래요. 실패가 무서워서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서 도박으로 도망쳤대요.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평생 도망쳤어요. 학교에서도, 일에서도, 책임에서도. 그리고 항상 엄마한테 기댔어요. 엄마, 이제 안 그럴게요. 프로그램 끝나면 일 구할 거예요. 진짜로. 이번엔 도망 안 칠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연락 안 할게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니까. 엄마는 이제 나 없이 사세요. 나는 혼자 살아볼게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편히 쉬라고. 지훈이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 희망, 아니면 그냥 허탈함.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남편의 수첩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편지 보냈어요. 미안하대요. 이제 혼자 살아보겠대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예전엔 세 사람분을 차렸는데, 이제는 혼자 분만 차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혼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웠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숨 막히는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외로움. 받아들일 수 있는 외로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 혼자 사시죠? 반찬 좀 나눠드리려고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없이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그보다 더 외로운 건 자식 때문에 죽어가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지훈이가 나를 떠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지훈이를 놓지 못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들, 20년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 그 문장. 여보, 이제 그만 끊어줘. 제발.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여보, 이제 끊었어요. 늦었지만요.
정말 늦었지만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희망 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지훈 님이 재활 프로그램을 무사히 수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훈이가 해냈습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눈물도 났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지훈이가 해냈대요. 드디어. 하지만 저는 지훈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 아프더라도 놓아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